묘목은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가는 모습을 상영했다고 해요. 묘목. 그 각골문에 보면 묘목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이렇게 변하긴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러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건데, 이거 우리 시청하신 분들 다 아는 글자죠. 이 문문자인데, 문문자. 대문할 때. 이 문이 이렇게 밖으로 나와버리면 이게 문이 열린 모습이에요. 이게 문이 열린 모습. 여기에서 이 묘목이 나왔다는 겁니다. 묘목이. 그래서 이게 싹 사라지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이제 고소에는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 저 문이 열리고 박차고 뭐가 나가냐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양기가 나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착 밖으로 펼쳐져 나가는 게 양기다. 설문의자에 보면 이 묘는 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묘는 뭐다. 이게 무릅쓸 모자거든요. 무릅쓸 묘. 그러니까는 무릅쓰다 그러죠. 우리가 그 위험을 무릅쓰고 헤쳐나가다. 그럴 때 무릅쓸 모자인데 이 묘는 묘다 이거예요. 이게 중국어로는 발음도 비슷해요. 둘 다 이렇게 마오 이렇게 발음 나거든요. 마오. 이 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마오 올라가고 무릅쓸 모는 이렇게 떨어지는데 사성은 좀 다르지만 우리말로 하면 발음은 같아요. 마오. 그게 뭐냐? 무릅쓰고 확 이제 완전히 그 인월에 꿈틀거리면서 나오던 양기들이 이제 묘월이 되면 완전히 확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간다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박차고 나간다. 그래서 봄에 양기가 나아가는 문이 이 묘월이다. 그래서 이 묘월을 춘문이라고도 해요. 춘문. 이 봄이 나아가는 이제 문이다. 설문의자에 보면 만물 모지 이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만물 모지 이출. 만물이 대자연의 기운인 그런 것들이 무릎을 쓰고 땅으로부터 뛰쳐나온다. 그러니까 우리 천간 공부할 때 임수 개수 마지막 개수 공부할 때 사방에서 물이 유입되어 들어가는 글자라고 그랬죠. 상향했다고. 그러니까 자연의 모든 기운들이 땅속으로 들어갔다가 이제 간목을목 봄이 되면 뛰쳐나오듯이 이 지지로는 땅 위의 기운으로는 인목, 인월, 묘월을 지나서 이제 만물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뛰쳐나온다는 것이에요. 땅으로부터. 이때 이제 싹이 이제 피어나서 이제 잎이 갈라지고 이제 이렇다는 거죠. 상계문지합니다. 이 상은 묘목의 상은 계문, 문이 열리는 것을 형상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문이 열렸다는 건 이제 양기가 완전히 이 온
대자연에 펼쳐진 그런 모습이다 이거죠. 그래서 인월의 그 시작점이 입춘이듯이 이제 묘목은 경칩이 되는 거죠. 경칩. 개구리가 잠자고 있던 개구리가 깨어난다는 경칩. 임목은 굳이 음양으로 따지면 이 임목은 이제 양목이 돼요. 양목이 돼. 양음 또 음양 차서가 있는 거니까. 이 묘목은 이제 음목이 되겠죠. 음목이 된다. 그래서 간목, 을목과 마찬가지로 이 음목은 강하고 좀 큰 나무로도 좀 보고, 조목, 좀 마른 나무로도 보고 그렇게 보지만 이 묘목은 약간 연약하고 유약하지만 그래도 그 음기를 받아서 그 음기를 그래도 헤쳐나가는 기운이기 때문에 이 임목보다는 임기응변이나 외부 삶의 환경 변화에 적응 능력이 뛰어난 게 이 또 묘목이다. 묘목. 이 묘자가 동물로는 또 토끼 묘자죠. 토끼 묘자. 동물로는 우리 12금수로는. 그래서 겨우내 잠자고 있던 겨울잠 자던 토끼가 이제 저 묘월이 되면 깨어나서 열심히 풀들을 뜯어먹는 거죠. 묘목 풀들을. 그러니까 이게 좀 이 묘목이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막 바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지런하게. 이제 좀 부정적 의미로는 부산하게 사는 거예요. 결실 없이 막 바쁘게만 사는 사람들. 그러나 또 사주가 잘 구성을 이루면 바지런한 것들을 또 결실로 잘 이루고요. 토끼가 막 깡총깡총 빠르죠. 그래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렇게 문이 열려있는 모습에서 묘목이 시작이 됐다 그래서 이 묘목은 좀 이 외근직과 좀 인연이 있어요. 외근직. 내근직, 그 사무실 안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근무하는 것과 좀 인연이 있다. 또는 바깥 활동을 하는 것과 인연할 때 본인이 편안하고 성취도도 높다. 근데 이 묘목 하나 갖고는 좀 그게 다 이렇게 외근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고요. 사주에 이 묘가 이렇게 두 개가 되면 사주 지지에 묘 이렇게 두 개 정도 있으면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외부 활동을 하는 게. 이게 아주 강직한 성품은 임목보다는 덜하나 이게 유목이라 그래요. 유목. 이 부드러운 나무로 들어가거든요. 부드러운 나무. 그래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친교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사귀는 데 있어서는 부드러운 사람이다. 그래서 좀 우리가 이 묘목 앞에다가 이 나무 목자를 붙이면 버들유자가 되죠. 버들유자. 이 버드나무가 이렇게 참 이렇게 쳐져 있는 그 잎을 이렇게 참 밑으로 내리고 있잖아요. 부드럽게 꺾이지 않고 휘어짐으로. 그래서 유목으로 본다. 이제 조습으로 나눌 때는 이제 순목이겠죠. 이거는 조목이라고 그랬죠. 조목. 메마른 나무면 이 묘목은 순목이다. 순목. 그러면 아까 했듯이 이제 우리 인목은 삼양지처라 그랬죠. 삼양지처 이렇게 양이 세 개, 음이 세 개. 이제 묘목이면 계속 이제 양기가 커져 나가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가 더 생기게 이게 음이 하나 없어지고 양기가 하나 더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기와 음기가 이제 4대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대 1인 거죠,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제 양기가 거의 이제 슬슬 지배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꽃도 피고 이 시기에는 봄에 꽃이 피고
입들이 파릇파릇해지기 시작하고 그런 모습인 거죠. 시간적으로는 이제 시로 할 때는 아까 임목은 3시에서부터 5시 사이였죠. 묘목은 이제 묘시가 되는 거죠. 묘시. 묘시는 5시부터 7시 사이입니다. 이제 5시부터 7시. 좀 묘목의 장점은 친화적이다, 유연성이 있다. 이제 그런 모습인 반면에 좀 부정적인 면, 단점은 이 오행상으로 이 목은 화를 생해하는 게 본인의 본업인 거죠. 본업. 목생화를 해야 되는데 이 묘목은 이 승목이다 보니까 좀 축축한 습기를 머금은 나무다 보니까 이 목생화가 잘 안 된다. 목생화가. 그러니까 이제 좀 단식 판단으로 내가 이 묘목의 기운으로 태어났다면 목생화 한다는 것은 내 기운이 발현된다는 거죠. 나간다는 거죠. 나쁘게는 설기, 내 기운이 누설되는 거지만 좋게는 내 기운이 발현되는 거예요. 나가는 거. 그래서 묘목은 나를 표출하는데 살짝 걸림돌이 있다. 그렇게 또 해석도 할 수가 있죠.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그 여러 살 중에 이제 알만한 역마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또 도화살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화살. 이 복숭아 도자에 꽃 화자거든요. 복숭아 도자에 꽃 화. 그러니까 복숭아 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살짝 붉게 그 홍조를 띠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알다시피 다들 아실 거예요. 도화살. 그 이성을 끄는 그런 예전 어르신들은 싫어했죠. 여자가 쓸데없이 남자들을 그 성적 매력도가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싫어했죠. 옛날 어른들은. 근데 요즘 세상에는 도화살이 있어야 남에게 나를 어필하지 못해서 이 참 불만인 세상에 이 도화살이 있으면 나에게는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죠. 나를 알리는데 도움이 되는 살이 도화살이다. 요즘에는. 그래서 연예인들이 이 도화살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묘가 그 도화살의 기운 중에 하나다. 도화살 기운 중에 하나다. 그래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묘가 12금수, 동물로는 토끼다 보니까 겨우내 잠자던 이 쫄쫄 굶은 토끼가 이제 봄이 돼서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열심히 풀을 뜯는 시기다. 열심히 풀을 뜯는 시기. 그러니까 바지런한 사람이다. 또 이 목을 사람에게도 제가 많이 비교한다 그랬죠. 오행 중에 목화 토금수 오행 중에 목이 그래도 가장 이게 생로병사하는 그 기운이다 보니까 사람처럼 씨앗이 그 발아돼서 자라나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에서 또 씨가 떨어져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처럼 사람의 인생과 제일 비슷하다 그래서 좀 인간과 가장 비슷한 오행으로 이 목행을 본다고 했는데 이 간목이 좀 큰 어른들 그렇게 보면 을목이 좀 어린아이로 좀 보거든요. 무령적 모습으로요.
시간적 모습으로는 이게 또 이제 어른이 되죠. 갑 다음에 을이 오니까. 근데 보여지는 모습, 그 사람의 성정, 그럴 때는 이 을목이 좀 어른 행세를 하고, 아니죠. 갑목이 좀 어른 행세를 하고, 을목은 자신을 낮추고, 또 어린아이처럼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요. 이 지지도 마찬가지로, 임목은 좀 어른을 좀 상징하고, 어른이라 그러니까는 어른 같고, 그러면은 묘목 어린아이 같고, 그게 아니고 직업적으로 어떤 직업군을 선택할 때 이 임목을 직업으로 쓴다면 어른을 상대하는 게 좋고, 또는 인연하면 성취도가 크고, 이 묘목이 사주 내에 있으면 좀 어린 사람들을 상대로 내가 직업군을, 그러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나 그렇게 그런 식으로 직업군을 선택할 때 잘 본인의 그 목표를, 결과물을 잘 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또 그렇게 또 인연도 많이 해요. 인이 있으면 어른을, 이 성인을 상대로 하는 직업과 인연하고, 묘목이 있으면 그 뭐 초중등 교육 그 선생님으로 본인의 직업과 많이 인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또 살 중에 이 묘목은 이렇게 해서 밑에가 뾰족뾰족해요. 그 본 글자가, 이 글자가 원래 문이 열린 모습이 묘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밑에가 뾰족뾰족해서 현침살이라고도 해요. 현침살. 그걸 잠깐 풀어드리면, 현침, 이게 매달 현자거든요. 그러니까 현판 할 때 그 현자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침, 우리 이렇게 한의학에서 침 놓는 그 침이에요. 이렇게 현침살이라고 하는데, 이게 침을 매단다. 그게 뭔 말이냐면, 예전에 이 침구사들이 침통을 허리에 매달고 다녔다는 거예요. 허리에. 그래서 비상시에 그 허리에서 이 침통을 꺼내서 침을 놨다, 이거죠. 그래서 이 현침살이다. 그럼 이 묘가 뭐냐? 현침살이라는 게 밑에가 뾰족뾰족해서, 이건 글자의 자형을 보고 그대로 가져온 살이에요. 그래서 이런 묘목이 이제 말 그대로 침을 놓는 침구사, 한의사, 뭐 또는 뭐 의사, 간호사, 이렇게도 보고요. 또는 그 꽉 찝는다 그래서 이 좀 예지력이나 영감이 발달한 사람으로도 봅니다. 영감이 발달한 사람. 그 척된 말로 한마디로 좀 촉이 좀 발달했다, 이렇게도 보는 거예요. 촉이 발달했다, 이렇게도 좀 보고요. 이 침이다. 그래서 그 대인 관계에서는 좀 전곡을 찌르는 말을 잘한다. 전곡을 찌르는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좀 아픈 말을 잘한다는 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대체적으로 다 하면서 산다는 거죠. 다 하면서 산다. 그래서 이 현침살도 좀 알아두시면, 이 글자의 자형에서 따왔으니까 그렇게 논리가, 명리학적 논리가 깊질 않아요. 근데도 의외로 잘 맞아요. 그 상담을 해보면. 그래, 현침살을 잠깐 적어보면, 이렇게 5개가 현침살이에요. 천간으로는 갑신, 지지로는 오묘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미까지도 넣기도 해요. 미까지. 근데 이 미는 이 미도 현침살로 보는 분이 있고 안 보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이건 이제 그 설이 다양한데 아무튼 이 5개는 현침살로 봅니다. 갑신, 오묘신. 이게 다 밑이 뾰족뾰족한 거죠. 뾰족뾰족 이렇게 글자가. 그래서 이런 글자를 가지고 사주에 현침살을 품은 분들이 침구사나 한의사, 의사, 간호사 또는 영감이나 예지력이 발달했다. 또는 전곡을 찌르는 말, 아픈 말들을 잘한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 현침살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침살. 이게 인월이 봄이었죠. 인월이 봄의 시작이었죠. 이제 인월, 묘월, 진월까지가 봄의 달인데 이거를 이제 초봄이라 그랬죠. 초봄. 그래서 초춘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만맹자를 써서 맹춘이라고 이제 저기 사주 관련한 명리학 관련 서적들을 보면 우리 옛날 선생님들은 꼭 이 맹춘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맹춘. 그래서 꼭 이런 것도 책을 보기 편하기에는 쉽게 책장을 넘기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묘월은 그럼 뭐냐? 이걸 중춘이라고 그래요. 중춘. 그러고 그럼 이 진월은 뭐냐? 이걸 이제 이 개춘이라고 그래요. 개춘. 우리 천간 할 때, 무기토 할 때 배웠죠. 이 개하 할 때. 이게 쇠미해가다, 계절개자기도 하는데, 쇠미해가다, 쇠퇴해가다, 그런 개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봄의 시작점, 이 만맹자, 봄의 맞이. 그래서 초봄을 나타내는 맹춘. 묘월은 이제 완연한 봄이 된 가운데 봄이다. 버금가는 봄이다. 뭐 이래서 이걸 중춘이라고 많이 해요. 중춘. 그리고 이제 진월을 개춘이라고 하는 거죠. 개춘. 그래서 이 맹중개 이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작점 그 아주 이제 완연한 이 전성기의 시기, 그리고 이제 쇠퇴해가는 그 계절, 이 개춘. 그래서 맹중개. 그러니까는 봄이 이제 맹춘, 중춘, 개춘 이러면 여름은 이제 맹하, 중하, 개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가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맹추, 중추, 개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이 그 7, 8, 9가 9월이 이제 가을이죠. 7, 8, 9 가을. 그래서 7월을 맹추, 8월을 중추 이래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추석이 있죠. 우리가 추석. 그 추석을 다른 말로 중추절이라고 하죠. 중추절. 그래서 이거 맹중개 이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묘월은 중춘이다. 중춘. 이게 이제 완연한 시기니까 봄의 기운에서는 가장 왕성한 시기죠. 이 묘월이나 또는 이제 내가 태어난 해가 예를 들어서 계묘년이면 63년생이 되겠네요. 63년생 계묘생 정도 되면은 본인이 태어난 해가 그래도 먹기가 굉장히 왕성할 때 태어났구나.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달에 묘월에 태어나면
이제 봄인 거죠. 봄의 달에 태어났구나. 봄이 왕성한 시기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임목, 묘목까지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진월부터 한번 다시 강의를 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분하실 텐데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